안녕하세요. NFL 가이드입니다. 이제 드래프트 데이가 한국 날짜로 4월 29일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드래프트 데이는 한 시즌을 결정지을 수 있는 신인들을 영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팀들은 물론이고 팬들까지도 굉장히 기대하는 큰 이벤트인데요. 실제로 조 버러우와 함께 리그 최정상을 누리던 자말 체이스는 이 시즌 드래프트에서 뽑힌 신인이었기 때문에 팀의 운명을 한방에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드래프트 데이는 작년과는 다르게 비교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팀 단위를 한방에 바꿀 수 있는 것은 쿼터백의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좋은 쿼터백을 뽑아 데려온 것이 1순위로 여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드래프트는 조금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각 전문가들의 목 드래프트에도 쿼터백들이 그렇게 높은 순위에 자리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즌 드래프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빠지면 섭하겠죠? 여기서 저도 한번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목 드래프트를 10번째 픽까지 한번 진행해봤습니다. 2022 목 드래프트 가이더스 픽 탑 10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참고한 전문가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들어가겠습니다. 2007년부터 드래프트 분석가로 활동했으며 현재 NFL 홈페이지 수석 연구원으로 활동 중인 체드 루이터, 전직 올프로 러닝백 출신으로 NFL 네트워크쇼, NFL 나우 등의 프로그램에서 분석가로 활동 중인 마리오스 존스 드류, 굿모닝 풋볼과 폭스 스포츠의 리포터, 작가 등으로 활동 중인 피터 슈라거, 전직 테네시 수비수 출신으로 2006년부터 NFL 네트워크의 여러 미디어에서 분석가로 활동 중이고 심층적인 드래프트를 제공하고 있는 찰스 데이비스. 이렇게 총 4명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알아보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선수가 누구일지 한번 목 드래프트를 진행해보겠습니다. 뉴욕 제츠에서 엘라베마 대학 출신의 와이드 리시버 제임슨 윌리엄스를 픽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치는 저번 시즌 드래프트에서 쿼터백 3대장 중 한 명인 잭 윌슨을 데려왔지만 마땅한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윌슨 본인 자체가 루키이기 때문에 아직 미숙한 감이 없지 않게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마땅한 리시버진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도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다방면으로 문제지만 일단 우선 잭 윌슨에게 무기를 하나 쥐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윌리엄스는 사실 ACL 부상으로 인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잘 언급이 안 되고 있었는데 그의 빠른 회복과 함께 탑10 선수 목록에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넘버원 리시버가 될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가 같이 들리면서 리시버진 업그레이드가 필수적인 제치에서 데려갈 확률이 높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시애틀 시옥스에서 루이지애나 주립대학 출신의 코너백 데릭 스팅리 주니어를 픽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옥스는 이번 오프시즌을 굉장히 바쁘게 보낼 예정입니다. 러셀 윌슨을 덴버 브론코스와 트레이드하면서 받아온 픽만 1라운드 픽 2장, 2라운드 픽 2장, 5라운드 픽 1장, 총 5장이기 때문에 이번 드래프트 데이에서 머리를 잘 써야겠습니다. 그 첫 번째 픽으로 수비 보강을 선택할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러셀 윌슨이라는 쿼터백을 들고도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못한 이유는 수비진의 부실함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드래프트에서 최고의 코너백 중 한 명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스팅 리를 데려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옥스는 스팅 리를 시작으로 수비진 보강에 점차 박차를 가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애틀랜타 펠컨스에서 리버티 대학 출신의 쿼터백 말릭 윌리스를 픽할 것으로 보입니다. 쿼터백을 붙잡는 운이 부족했는지 맷 라이언은 팀을 떠났고 드션 왓슨 영입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레이더스의 마커스 마리오타를 데려오면서 보강에 나섰지만 앞으로 그에게 팀을 맡기기에는 조금 버거운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때문에 전문가들의 생각은 드래프트에서 루키 쿼터백을 데려오며 차세대 프랜차이즈 쿼터백으로 키우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바로 선발 출전을 시키기엔 다소 부족한 감이 있겠지만 그래도 테네시 타이탄스에서 주전 경험이 있고 플레이오프까지 진출했던 마커스 마리오타 아래에서 성장한다면 추후 팀을 맡길 수 있는 선수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욕 자이언츠에서 오리건 주립대학 출신의 디펜시브 엔드 케이번 티보더우를 픽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이언츠는 저번 시즌 4승 13패를 기록하면서 쓴맛을 맛보며 시즌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문제인지 모를 때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방법일 때가 있다는데 그 말이 지금 자이언츠에게 딱 맞지 않나 싶습니다. 차라리 탱킹을 시도했다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딱히 그런 것도 아니라서 팀의 성적과는 다르게 팬들의 혈압은 날이 갈수록 오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빛을 발하고 있는 선수죠. 팀의 패스러셔 아지즈 오줄라리만큼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벅찼는지 자이언츠의 수비진 자체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재인데요. 그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드래프트 중 강력한 패스러셔라고 평가받고 있는 케이본 티보도우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캐롤라이나 팬서스에서 피츠버그 대학 출신의 쿼터백 케니 피켓을 픽할 것으로 보입니다. 팬서스는 현재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미래를 끌어다가 현재에 투자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 1라운드 6번째 픽 다음은 4라운드 137번이기 때문에 팀 분위기를 한방에 바꿀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마침 제치에서 데려온 샘 다널드를 선발로 출전시킨 뒤 괜히 했다는 후회가 들 정도의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쿼터백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각하다 라고 말할 정도의 쿼터백 문제 때문에 캠 뉴튼 이후 2연속으로 바뀌게 된 쿼터백이 이번엔 케니 피켓으로 3연속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요. 루키의 기대를 걸어보는 것이 도박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결과가 나온 선택지를 계속해서 붙잡아두는 것도 그다지 좋은 선택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NFL 스타일에 가장 가까운 루키 쿼터백으로 평가받고 있기에 걱정보다는 기대가 큰 지금입니다. 뉴욕 자이언츠에서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출신의 오펜시브 태클 이키 코아누를 픽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진에서 유일한 빛이 아지즈 오줄라리였다면 공격팀에서 유일한 빛은 러닝백인 세이컨 바클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 시즌에는 ACL 부상, 이어서 21 시즌에도 부상으로 결장이 많아지면서 팬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과연 그 문제가 바클리 본인의 문제만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러닝백의 길을 뚫어줄 엘리트 오펜시브 태클에 부재도 한몫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행히 이번 시즌에는 그의 길을 열어줄 선수가 생길 것 같은데요. 강력한 파워는 기본이고 큰 키에서 나오는 커버 범위는 오펜시브 태클로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장점들은 러닝 게임에서도 발휘되겠지만 패싱 게임에서도 마찬가지로 큰 장점으로 작용하는데요. 다니엘 존스에게 가는 길을 막아줄 가장 큰 장애물 역할을 확실하게 수행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욕 제치에서 신시내티 대학 출신의 코너백 소스 가드너를 픽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치의 여러가지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되던 디펜시브 백을 강화시켜줄 선수입니다. 가드너는 2019년도에 비해 2021년 자료를 보았을 때 눈에 띄는 변화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은 다소 건방지다 라고 평가될 정도의 자신감이 뒷받침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그의 긴 리치를 활용한 수비 능력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개선해야 할 점은 다소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두 시즌 안에 어느 팀에서든 넘버원 코너백이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휴스턴 텍산스에서 엘레베마 대학 출신의 오펜시브 태클 에반 닐을 픽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텍산스는 이렇다 할 쿼터백 영입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로선 팀에서 2년차를 보내고 있는 데이비스 밀스를 이 시즌에 이어 이 시즌에도 선발로 출전시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하자면 20 시즌 드셔너슨에 비교하자면 미안할 정도의 격차가 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를 보호할 수단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엘리트 패스러셔들이 질비한 NFL에서 쿼터백을 보호하기 위한 오펜시브 태클의 필요성은 필수 불가결할 정도이기에 다른 쿼터백이어도 필수겠지만 데이비스 밀스를 세울 것으로 예상되는 텍산스는 에반 닐을 반드시 데려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입니다. 디트로이트 라이온즈에서 미시간 주립대학 출신의 패스러셔 에이단 허친슨을 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드래프트는 쿼터백 주목도가 덜한 대신 엘리트 수비진들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것은 역시 디펜시브 엔드 패스러셔들입니다. 여기서 허친슨은 특히 신체적인 특징과 기술의 조합을 적절히 활용할 줄 알고 있는 선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함과 유연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돌발 상황에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닝 게임에서는 평균적인 선수라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패스 러싱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평균치 않은 수비가 결코 부족하다는 부정적인 소식은 아닙니다. 때문에 디트로이트에서 이 선수를 데려올 수만 있다면
득점이 실패하더라도 실점만큼은 확실하게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잭슨빌 제이거스에서 조지아 주립대학 출신의 디펜시브 엔드 트레번 월커를 픽할 것으로 보입니다. 잭슨빌은 오프시즌 초반 오펜시브 태클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에반 닐을 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팀의 베테랑 오펜시브 태클인 캠 로빈슨과 장기 계약을 맺으면서 우선 오펜시브 태클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2년 연속으로 드래프트 픽 1순위답게 수비진의 보강도 역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디펜시브 엔드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트레번 월커를 선택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라는 말처럼 그의 거칠고 투박한 공격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종합 1위의 패스러셔답게 모든 전문가들이 그의 NFL 데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잭슨빌은 월커를 내세워 실점을 막고 3년 연속 드래프트 1순위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드래프트는 전날에 픽 순서를 바꾸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예상과는 다르게 전혀 다른 선수를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드래프트 당일날까지 한 치 앞도 예상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행한 이번 목 드래프트는 어떤 선수가 주목을 받고 있고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이 정도만 참고하시는 용도로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가이드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NFL 가이드였습니다.